형님들, 지금 계룡 이케아 입점이 무산되었다는 뉴스가 이 계룡뿐만 아니라 대전까지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어. 내가 전에 올렸던 영상 제목이 계룡 이케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투자인가? 투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썰을 풀었던 적이 있는데, 이 영상 기억하는 형님들 있을 거야. 지난 영상에서 나는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이 영상을 보는 형님들 중에도 계룡에 혹시 아파트나 토지를 구입한 형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 중에는 투자를 한 형님도 있을 것이고 투기를 한 형님들도 있겠지. 계룡 이케아 무산 소식에 형님들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참 걱정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요. 만약 전국의 집값과 대전 집값이 많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아직 집값이 저렴한 계룡을 잡은 형님들은 특별하게 걱정할 것은 없을 거야. 하지만 이케아가 입점할 것이기 때문에 신축 분양가에서 대전 수준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높은 수익률을 생각하고 들어가 계신 형님들은 계획대로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번 이케아 사건을 보면서 대전 계룡 시민들은 단순히 이케아가 공용 가구 브랜드인데 이 세계적인 대기업인데 정말 양아치 짓을 한다 라고 욕을 막 하고 있는 중이거든. 계룡시의 행정도 정말 아마추어적이었다 라고 비난을 받고 있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계룡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한 진영에서는 덮어두고 한 진영에서는 이케아 입점이 지연되는 것을 놓고 공격하다가 이렇게 사실관계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된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케아가 가까운 곳에 생기기를 기대했는데 이런 정말 아쉽네 뭐 이런 푸념이나 이케아와 계룡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 투자에 있어서 호재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신기루와 같은 것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야. 호재는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 무조건 호재가 떴다라고 우르르 오픈런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앞뒤 좌우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호재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산이 됐을 때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일까를 잘 계산해 봐야 한다는 소리야. 인터넷상에서 호재에 대해서 광고하는 부류들이 있지. 내가 극혐하는 일부 부동산 야바이꾼들은 이 호재가 25 정도의 효과를 낼 것인데 마치 100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막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투자해 놓은 그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 그 소시민의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투자의 측면도 분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류들은 잘 걸러야 한다는 거야.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인데 자꾸 입지가 좋다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거나 백화점이 아닌데 자꾸 백화점이 입점한다고 허언증을 보이거나 하는 녀석들 말이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호텔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도 실제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텔이 아니라 모텔인 곳 많잖아. 백화점도 이름은 백화점인데 사실상 마트 수준인 곳이 많이 있지. 그리고 계룡 이케아가 빤스런한 이유가 뭐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핑계로 빤스런한 거 아니겠느냐고. 그런데 이케아도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일부 대형마트들도 문을 닫는 이 시대에 그곳만은 잘 될 거라고? 이런 게 들어오니 이 동네가 더 좋아지겠네요. 이 수준에서 끝나면 모르겠지만 어떤 부류들은 이거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진짜 백화점이 입점하는 양 부풀려서 막 말하고 있단 말이지. 진짜 이케아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뻥튀기를 치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 집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야바이꾼들이 떠들어대는 이 먹잇감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사람들도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케아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호재는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승기에서는 호수공원이라는 빅 호재가 도안 및 대전 전역이 상승하는 데에 등을 떠밀어 줬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호수공원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식의 시장 반응이 올 거라는 거야. 호수공원이 생기는 것이 그동안 어려웠었고 결국에 진행을 하게 돼서 특별히 더 축하하고 기념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향후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거의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거야. 오히려 호수공원이 들어와서 주변에 차가 더 막힌다, 주택 공급이 너무 늘어났다 이런 식의 반응에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는 거야. 형님들, 부동산에 대한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어. 바로 대치동에는 호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야. 대치동에는 호재가 필요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멋진 말 같지 않아? 대치동에 뭐가 들어올 게 있겠어? 이미 다 갖춰진 곳이야. 재개발 호재 때문에 이곳이 지금까지 쭉쭉 올라가는 거겠어? 그런데 소문난 맛집처럼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온단 말이야. 찾아올 수밖에 없지. 전국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 거기에 자리를 딱 하고 받고 있으니까 말이야. 좋은 교육 시스템은 좋은 대학으로 이어지고 좋은 대학은 좋은 직업으로 이어지는 이 연장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대치동이나 그와 약간 비슷한 곳을 찾아서 분주하게 이동하게 된단 말이지. 대치동에는 호재가 필요 없다.
우연치 않게 이 말을 듣고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는 진짜 무릎을 탁 하고 쳤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곳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동쪽에 호재가 있다고 해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에 호재가 떴다고 해서 서쪽으로 동분서주하는 사이에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어. 호재가 있는 곳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호재가 실현되는 것을 봐서 최대한 짧게 보유하는 게 방법이야. 호재가 실현되는 시기와 적절하게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보다 더 위의 단계로 갈아타면 되는 거야. 여러 곳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왜 그러겠어? 그거 정리해서 상급지로 가려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야. 형님들, 우리는 옆이 아니라 위를 쳐다봐야 돼요. 내가 있는 서울에서는 30년 연한을 넘어선 재건축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변두리, 외곽, 하급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단기간 내에 정리를 하고 도시의 중심 상권이나 학군지가 잘 형성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지. 언제까지 멍하니 신축이 구축되는 걸 지켜보면서 대처 안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냔 말이야. 모든 것은 너님의 선택이야. 알지?